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팅 트레이너 신여울입니다. 오늘은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학생들에게 좋을 거예요. 무작정 책부터 펴고 읽으면서 외우려는 학생, 그리고 무작정 보고 쓰면서 베끼면서 외우려는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정리하면 되겠지, 정리만 하면서 끊임없이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분들에게 아무래도 이 마인드맵 암기 비법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제별로 암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부의 큰 흐름, 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장에 정리하기 때문에 빠르게 훑어볼 수가 있어요. 뭔지 약간 감이 안 잡히신다고요? 시험 바로 전 한눈에 내용 정리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마인드맵의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큰 주제를 중심으로 중간 주제로 가지를 뻗으시고, 또 중간 주제 내용에 속한 소주제, 그 소주제에 속한 키워드나 내용을 이런 식으로 가지를 뻗으면서 하나의 지도처럼 완성해 나가는 것이 마인드맵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직접 판서를 하면서 그리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마인드맵 그리는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목차를 참고하세요. 책 앞면에 보시면은 목차가 있어서 그 목차에는 큰 주제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큰 주제를 쓰시고, 목차에 있는 중간 목차를 중간 주제로 이렇게 쓰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제 아래에 연관 내용 키워드를 통해서 가지를 뻗는데, 여기는 바로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축약해서 쓰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하고 세세한 내용을 내용이 더 많은데요 선생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가지를 계속 뻗어 나가서 쓰신다면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가 없고 줄로 풀어서 설명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 수를 여기 키워드나 내용 위에다가 숫자만 딱 적어주시면 언제든지 참고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암기 과목 내신 시험 범위 정리에 정말 유용해요. 네, 그냥 줄글로 써서 외우려면 너무나도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맵 그림으로 완성을 한다면 한눈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을 수가 있게 되겠죠? 때문에 시험 범위 정리할 때 특히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어떻게 마인드맵을 그려야 될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과학에서 파동에 대한 것을 마인드맵을 그린다고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파동에 대해서 내가 파동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려야 한다. 네, 파동이 있겠죠? 파동에서 크게 큰 주제로 파동의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동의 표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표시라는 소단원이 있을 때고, 표시, 그리고 파동의 성질이 있겠죠. 네, 일단 이 세 가지 주제로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파동의 종류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횡파와 종파.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뻗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횡파에 대한 설명이 또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횡파의 진행 방향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진행 방향, 그리고 횡파의 모양, 그리고 그 예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각각 해당되는 내용을 책에서 또는 정리한 요약집을 보시고 여기다가 또 가지를 뻗어서 쓰시면 돼요. 횡파의 기준은 이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행 방향을 고려하시면 되고, 또 모양 같은 경우에도 꼭 글로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또 예시 같은 경우에는 물결파가 있을 수가 있겠고, 물결파, 네. 그리고 종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가지를 계속 뻗어서 더욱더 세부적이고 하부 내용을 이렇게 채워 넣으실 수가 있게 되세요. 만약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파동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지질이나 다른 부분도 시험 보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이렇게 크게 있을 것이고, 여기에 파동이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단원들이 1단원, 2단원, 3단원 이런 식으로 크게 가지를 뻗으신다면은 얘가 아까 말했던 큰 주제가 되는 것이고, 얘가
중간 주제, 그리고 얘가 소주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노트에 가급적 글자를 작게 해서 적으신다면은 한 장 안에 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암기하실 때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상으로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는 방법까지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내신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